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자 미래통합당은 정부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우한폐렴대책 TF 위원이신 박인숙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인숙입니다. 네. 정부는 초기 대응 미숙과 또 1차 방역 미숙을 인정하고 대책을 새로 짜야 한다. 통합당 지도부의 입장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 사태를 키웠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전 너무나 화가 나는 게 이게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의 결정이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지난 4일 동안 확진자가 2배로 매일매일 급증을 했고 지금 네. 600명이 넘잖아요. 전국에 퍼지고 있는데 이 대통령 국무총리가 이게 전문가 의견 듣고 온 국민을 재앙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게 너무 기가 막힙니다. 네. 네. 정부가 정말 대응을 잘못하고 있고 확신이 끝나가고 있다고도 했잖아요. 대통령이. 또 화가 나는 게 중국에 대해서 지원과 협력 아끼지 말자. 이거는 중증이 아니라 치사율도 높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중국 사람들보다 우리 내국인이 더 바이러스를 더 많이 퍼뜨린다고 장관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 중국인은 입국을 막을 필요가 없다. 저는 이게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장관도 지역에 국한된 수준으로 아주 전국적인 대유행이 아니다. 너무 틀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저께 이런 뉴스도 있잖아요. 우리 국민이 딴 나라에서 입국 금지를 당하는데 심지어 비행기 탐체로 쫓겨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정말 잘못하고 있고 저는 당장이라도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학생 네. 포함해서요. 네. 어제 이제 정부가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이제 격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만 해도 이제 정 총리, 일본이나 홍콩 등이 우리보다 확진자가 많은데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저언 바가 있는데 뭐 상황이 급변했죠. 정부의 네.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일주일 늦었어요. 사실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벌써 우리 골든타임을 놓쳤고 일주일을 늦었는데 자꾸 치사율이 낮고 이러는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얘기거든요.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이렇게 너무 가볍게 보는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발상을 하는지 이 모두가 사실 억울한 예방 가능한 죽음이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치사율이 2%라고 섣불리 단정을 할 수가 없는 게 네. 지금 대유행이 진행 중이고 최종 치사율은 이게 모든 게 끝난 다음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 우한폐렴이 사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무서운 게 무증상 또는 아주 경미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퍼뜨린다는 거 이거는 이미 입증이 됐는데 또 하나는 이게 새로운 바이러스거든요. 계속 변이를 일으킵니다. 결론은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 그거가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네. 이거는 일주일 늦었다 이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부가. 네. WHO가 한국이 지닌 공중보건 위험에 비례하는 조처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들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가 거의 세계 최고의 수준이지만 그건 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고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의료 자원의 절대량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한계가 있고 지금 이렇게 환자가 하루에 매일씩 2배씩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인력이라든가 시설 장비 등 모든 의료 자원이 빨리 고갈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제도 공보위가 50명이 이제 대구로 지원을 갔는데 숙소도 없고 너무 어렵고 또 오늘도 100명의 의료 지원이 간다고 합니다. 또 병원 응급실도 닫았고 지금 의료 마비 상태로 가고 있고 의료 공백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매우 비정상적인 비상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추가 경정 예산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세금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 민주당 고위당정에서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추경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먼저 예비비를 써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추경을 하는 게 그 재정 집행의 원칙입니다. 예비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제 국회에서 동의를 구하는 게 먼저고요. 네. 또 황교안 대표도 어저께 미래통합당에 이제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 그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 국회 차원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자. 지금 가장 시급한 지원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필요하니까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관련법 처리에 대한 이제 관심도 큽니다. 이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이 됐고 오는 27일에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무리가 없을지 이 통과에 대해서 또 어떤 기대효과 바랄 수 있을까요? 뭐 당연히 이거는 통과가 됐고 이게 이제 아마 좀 보완을 하고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그 메르스 때도 그랬거든요. 그때도 메르스 때도 여러 법이 통과됐는데 그거 다 실천되지 않았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법이 실천되고 이제 예산과 인력이 같이 수반돼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많이 도움이 되겠고 이 법에 또 하나 없는 게 항상 이게 지적되는 게 정부조직법을 제가 썼거든요. 19대 때도 썼고 20대 때도 썼고 네. 보건복지부가 보건 쪽이 너무 약해요. 그리고 질본도 메르스 이후로 조금 격상이 됐는데 질본이 사실 이 모든 걸 중심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아주 전혀 중심이 아니고 발언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질본을 처로 격상시키고 복지부의 차관을 추가해야 된다는 법을 썼고 이런 것도 좀 통과됐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통합당 앞서 잠깐 의원님도 언급하셨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 전면 제한하고 또 국내 입국을 앞둔 중국인 유학생 5만 명에 대한 대응에도 나서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말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거의 한 달 동안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전혀 먹혀 들어가지가 않고 저는 이제 일반 관광객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 수도 무시할 수가 없고 지금 국내에도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모든 게 행정마비, 의료마비가 오고 있는데 어저께 저는 윤해 장관의 발언을 들으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진짜 화가 납니다. 네. 무슨 말이냐 중국 유학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7만 명 중에 이미 반은 한국에 와 있고 이번 주에 19,000명이 또 온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합해서 이 5만 명을 우리가 매일 도시락 배달하면서 먹여가고 재우고 매일매일 감시하고 하루에 2번씩 체크하고 진단하고 또 필요하면 치료까지 해주고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중국 유학생들의 교육이 우선입니까?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한가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학교 복귀를 연기하면 되지 우리 국민 보호하는 것도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이런 행정마비, 의료마비 오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너무 잘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다 뭐 대학병원 의료진들을 또 얘네도 숙소에 파견해서 관리하겠다.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이렇게 한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나라 의료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잘못된 거고요. 네. 지금 아직 안 온 사람들이라도 막아서 우리 국민을 먼저 보호해야 됩니다. 네, 의료 자원은 제한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건 정말 잘못된 정책으로 빨리 그걸 막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라도. 네. 네. 한편 주말에 이제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등 집회를 금지를 했는데 이제 주말에 전광훈 목사 등이 주최하는 집회 진행이 됐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우려를 나타냈는데 심재철 원내대표는 모든 걸 폐렴으로 연결해서 본인들 불리한 건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통합당 입장이 좀 일관성이 없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정치인으로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상식을 가진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은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집회가 야외라 뭐 안 퍼진다 이런 것도 좀 그렇고요. 네. 이동할 때라든가 이동 수단에서의 그런 일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특히 이제 여기 고령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우한 폐렴 대책 TF 위원이신 박인숙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